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광물과 암석의 이용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요 두 파트가 지구과학 2에서 가장 쉬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 1번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외워야 될 게 좀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좀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암석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금속 광물이랑 비금속 광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좀 상식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금 알죠? 금, 골드, 금. 금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당연히 금속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간혹 선생님 저는 금이 금속인지 몰랐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상식 없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광물이랑 암석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예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 이렇게 두 가지로 광물 자원을 크게 나누고요. 자, 금속 광물 자원이랑 비금속 광물 자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자, 금속 광물 자원은요. 재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재련. 자, 재련이 뭐냐면 그냥 뚱땅뚱땅 자르고 뭐 부수고 이게 재련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금의 원석이거든요. 자연에서 금을 캐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순수한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불순물도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건 불순물은 필요 없고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미세하게 이렇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화학적인 반응으로 없애야 돼요.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금속 자원은 반드시 재련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말고 그 비금속 중에서 예를 들면 그 고룡토라는 거, 고룡토 막 있죠. 고룡토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고룡토라는 거를 막 쓸 때 얘를 좀 부수거나 일부만 캐오거나 이렇게 뭔가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재련이라는 거는 약간 화학적인 과정이 들어가야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암석을 캐려고 암석을 부쉈어. 그리고 잘랐어. 그거를 재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 다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용광로죠, 여러분들. 용광로가 뭐예요? 철을 녹여갖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 철이 원래 자 철광석은요, 여러분들 적철석이라고 불리는데 적철석이 철이랑 산소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산소를 떼내야 되잖아요. 이거 막 망치로 두들겨 갖고 톱으로 잘라서 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적철석을 녹여 갖고 이 안에다가 코크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 갖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재련.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속 광물 자원의 경우 또 어떤 특징이냐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재활용. 자, 여러분들 그 분리수거 할 거예요. 뭐 고철이나 알루미늄 이렇게 막 재활용한 다음에 그 남은 거 쓰레기장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철 같은 거 다 모아서 다시 녹여요. 네, 다시 똑같이 녹여서 재련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연에서 철광석 해갖고 재련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철이잖아요. 버려진 쓰레기긴 하지만 성분은 철이니까 그거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재련하면은 또 순수한 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금속 광물 자원은 다시 재련을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비금속 광물 자원 중에서도 다시 활용이 가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리라던가 유리도 막 녹여갖고 다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금속 광물 자원은 비금속 광물 자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금속 광물 자원은 대부분 다 재련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의 가장 큰 차이는 재련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금속은 무조건 재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거의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비금속 광물 중에서
간혹 가다가 재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기 SiO2 이게 뭐예요? 석영이잖아요. 석영에서 이제 규소만 뽑아낸다고 했을 때 요런 거는 이제 규소가 비금속 광물 자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비금속 광물 자원인데도 재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거의 대부분은 비금속 광물 자원은 재련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역적인 건 수능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금속 광물 자원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뭐죠? 이게 은이거든요. 은? 이거 금이죠. 요즘 금값 엄청 비싸졌는데, 그죠? 이거 한 동이만 있어도 막 몇 천만 원씩 하죠, 막. 요거 구리, 뭐 철 이런 것들이 금속 광물 자원인 거예요, 그죠? 비금속은 뭐냐면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지금 고령토거든요. 고령토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령토. 그다음에 뭐 석회암, 이거는 뭐예요? 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따로 그냥 부시거나 캐오는 거는 재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요런 것도 이제 비금속 광물 자원이죠. 다이아몬드는 저기 탄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황철석, 황동석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가 주를 이루고 있는 광물들은 거의 다 금속 광물 자원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 금속이랑 비금속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또는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여러분들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써놓고 모르겠으면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이 금속이다 이런 건 진짜 상식적으로 거의 다 알 텐데 선생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꼭꼭. 자 넘어갈게요. 자 금속 광물의 이용입니다.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철은요 뭐 근데 철은 그냥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냥 다 쓰이죠. 뭐 철로 배랑 비행기랑 막 난간이랑 뭐 못이랑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죄다 철이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에 이제 철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갖고 합금을 만들어갖고 좀 녹이 잘 쓸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알루미늄은 어디 쓰여요? 알루미늄 호일, 그 다음에 주방 용기로도 쓰이고 음료수 캔으로 많이 쓰이죠? 왜 이런데 많이 쓰일까요? 가벼운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벼운 특성, 그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구리가 전선에 많이 쓰인다는 거는 사실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요. 한번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이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몰랐다 하면 외우시면 됩니다. 구리는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라고 있는데 히토류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히토류가 뭐냐면 여기 뭐 21번이랑 39번 뭐 이거 몰라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뭐 스칸듐, 이투륨, 그 다음에 57번부터 70번까지 얘네들을 원소기호 57번부터 70번까지 그 다음에 21번, 39번 얘네들을 우리가 좀 희귀해갖고 히토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금속이에요. 히토류. 이거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히토류냐 그런 건 이제 화학에서 할 얘기고 우리는 히토류가 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히토류가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는 그래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히토류만 따로 농축이 되어 있는 광산을 찾는 게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토류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항공 우주 산업이라던가 이런 첨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진짜 그 첨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라끼리 경쟁도 심하고요. 우리나라에 히토류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고 전 세계에서도 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히토류가 그 자체로도 희귀하기도 하지만 이게 있다고 해도 이거를 빼낼 수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좀 요런 게 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아무튼 히토류가 첨단 산업에 이용된다는 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나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봤는데 뭐 철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은 캔이랑 주방 용기에 쓰이고 왜 쓰여요? 가벼워갖고 가벼운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구리는 전선에 쓰이는데 열이랑 전기 전도도가 커서, 뭔 뜻인지 알죠? 열과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그 통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잘 통해갖고 전선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선에 금을 쓰면 더 좋죠. 이게 금이 구리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덜한데, 금은 뭐가 좋냐면은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그 전기를 손실 없이 잘 이동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다시 당연히 좀 돈도 안 되고, 그렇게 깔아도 도둑들이 다 훔쳐가겠죠. 그죠? 히토류, 요거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요거 두 개도 알아두세요. 리튬이 배터리에 쓰인다는 거는 모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고요. 그 여러분들 그냥 좀 더 얘기를 해주면, 그 배터리 중에서요, 뭐 그 건전지 같은 거 말고, 건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충전하는 거 있죠. 휴대폰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그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라던가, 이런 그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해요. 그 건전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이제 1차 전지라고 하고, 물론 뭐 물리시간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가 요즘에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나 전자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충전 가능한 그 배터리 대부분이 최근에는 거의 다 리튬으로 만든 리튬이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납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배터리도 사실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말은 리튬을 이용한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전이 가능한 거를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니까, 자동차 배터리, 납축전지, 그것도 2차 전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세요. 추가로 철이요, 인류가 사용하는 금속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흔하게 옆을 봐도 철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에서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풍부한 게 이제 알루미늄이고요. 금속 원소 중에서 알루미늄 다음으로 풍부한 게 이제 철입니다. 금속 원소 중에서요. 이거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외웠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오시 알페 카나카마 해갖고 뭐 이거 순서대로 막 외웠잖아요. 지각에 포함된 원소.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규소고요.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알루미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많은 게 철이에요. 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광물의 그 원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원석이 적철석, 말했죠? 적철석은 이제 철이랑 산소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알루미늄의 원석은 보크사이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도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의 원석이 황동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 동이라는 말, 금, 은, 동 할 때 그 동자가 들어가면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황동석은 이제 황이랑 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빼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련. 아시겠죠? 이거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고, 금속 광물은 재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적철석, 보크사이트, 황동석이거든요. 얘를 갖다가 재련을 하면 순수한 철, 순수한 알루미늄, 순수한 구리를 빼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재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싹 다, 뭐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루미늄이 캔이랑 주방 용기에 이용되고, 구리가 전선, 히토류가 전자산업, 항공우주산업, 이 첨단 산업에 이용된다. 리튬이 배터리에 이용된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선생님 막 예를 들면 망가니즈가 의약품에 쓰인다는 거, 뭐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이랑 은이 보석으로 쓰인다는 거, 이거는 뭐 안 외워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다 알 텐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알려줄게요. 일단 여러분들 뭐 다 외우려면 외우셔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 정도만 좀 외워주세요. 일단. 그러다가 뭘 보시면 되냐면 수능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문제를 낼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 한 번도 없나? 거의 없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해의 6월, 9월 모의평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 모의고사에 만약에 한 번도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망가니즈가 유리에 쓰인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만약에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 해 수능에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는요. 그 해 수능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낼 거다라는 약간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싹 다 외우시되 안 나온 거는 일단 안 외워도 될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중에서 조금 뭐 이것도 나온 적은 없는데 납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차 배터리에 납축전지로 쓰인다는 거 정도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의 이용인데요. 비금속 광물 어디에 쓰인지 봅시다. 자, 석영 중에서 이제 예쁘게 생겨서 보석적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수정,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석영은 일반적으로요 유리에 많이 쓰여요. 유리. 알아두세요. 이런 건 암기예요. 암기. 그 여러분들 유리 보면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거 석영이에요. 석영이고요. 석영이 또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반도체에도 많이 쓰입니다. 알아두세요. 꼭 이것도 중요합니다. 석영이 반도체에 쓰인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반도체에 쓰이는 대표적인 광물이 석영이랑 또 뭐가 있냐면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는데 저마늄이 있어요. 요거 두 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도체에 쓰이는 거 대표적인 게 석영이랑 저마늄인데 저마늄은 이제 금속 광물 자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마늄은 통합과학 때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 2에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참고로 외우실 분만 외워두시면 되겠고 석영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반도체에 쓰인다는 거. 그리고 석영은 이제 불순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또 예쁘기 때문에 저기 보석적인 가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석영이 이렇게 막 모래처럼 막 이렇게 완전 곱게 갈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사라고 합니다. 규사. 왜 규사라고 하는지 알겠죠? 석영이 이제 화학식이 SiO2잖아요? SiO2? 규소랑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규소가 모래처럼 있다 해서 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석영이 모래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이거 고룡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또 나왔네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시험 나와요. 맨날. 다시 한번.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흙입니다. 고룡토. 광물이에요. 광물. 고룡토. 꼭 알아두세요. 광물 이름이에요. 뭐 흙 이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광물의 이름입니다. 광물의 이름. 그래서 요걸로 빚은 게 이렇게 도자기가 되는 거고요. 요 겉에다가 이제 유약이라고 해갖고 또 특수한 물질을 바르면 이렇게 청자나 백자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죠. 아무튼 고룡토 꼭 알아두시고 활석. 활석도 외우셔야 돼요. 자, 활석 되게 좀 광택을 띠고 있는데 얘가요. 그 종이가 여러분들 나무로만 만들진 않겠죠? 그죠? 나무 잘라갖고 얇게 해갖고 뭐 나무로만 만들진 않아요. 그 안에 다양한 또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활석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만들 때도 쓰여요. 파우더나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석영이 유리반도체, 고룡토. 그 고룡토가 이제 점토 광물의 일종이거든요. 점토 광물이라고 해가지고 풍화 침식 작용 막 받아서 맨 마지막에 진흙처럼 남아있는 광물이 점토 광물이에요. 근데 그 점토 광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룡토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고룡토가 점토 광물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도자기에 쓰이고 활석이 페인트랑 종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정리를 딱 해봤는데요. 선생님 뭐 방해석이 합성 고무에 이용된다 이런 거 외워야 되나 일단 외우지 마세요. 뭐 외우려면 외우시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할 시간 없거든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빨간색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 빨간색만 외우시고 모의고사에 혹시 나중에 뭐 운모가 단열재에 쓰인다 막 나왔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거 추가로 외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수능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는데 갑자기 장석이 유약이랑 에나멜에 쓰여 이런 걸 물어보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죠? 꼭 알아두시고요.
요 빨간색만 외워두세요. 빨간색.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뭐, 흑연이 연필심에 쓰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신 게 좋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요거.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도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찝찝하신 분들은 요것도 나올 가능성 좀 있긴 하거든요. 인회석이 비료의 원료로 쓰인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반도체에 쓰이는 대표적인 게 석영 말고 뭐가 있었죠? 저마늄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저 토막과학에서는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지구과학 2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찝찝하신 분은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석에 이용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 그냥 암기할 것만 암기하면 되니까. 화강암이랑 현무암이요. 화강암, 현무암, 뭐 저기 뭐 돌멩이잖아요, 그죠? 건축자재로 이렇게 쓰여요. 건축자재로 화강암이랑 현무암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막 계단이나 교실 바닥이나 아니면 요 창틀에 있는 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거 그거 싹 다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왜 화강암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 화강암이 일단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 기억나시죠? 대륙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지각은 거의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각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이제 건축물 많이 쓰고요. 현무암도 건축물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담뿐만 아니고 이렇게 건축물로도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조각상으로도 쓰여요. 이렇게. 이거 화강암 조각상이고 이거 현무암 조각상이거든요. 이거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 도라르방. 현무암이랑 화강암이 뭐 건축으로도 쓰이고 조각상으로도 당연히 쓰이는 거고요. 대리암은 이제 그 뭐 대리석, 대리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석이라는 글자랑 암이라는 글자가 석으로 끝나면 이제 광물을 지칭하고 암으로 끝나면 암석을 지칭하는데 이제 대리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대리석, 대리암 뭐 그냥 똑같이 부르면 돼요. 마찬가지로 석회암, 석회석 다 비슷한 말입니다. 아무튼 대리암은 이런데 장식으로 많이 쓰이고 건축으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죠? 건축으로 쓰이고 장식으로도 쓰인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뭐 외국에 가면 이런 조각상들을 대리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좀 산성비 같은 거 맞으면은 반응을 해갖고 좀 이렇게 많이 망가지죠. 그죠? 아실 거예요. 대리석이 왜냐하면 저 염산에 반응하거든요.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암이랑 석회암이랑 성분이 똑같아요. 방해석으로. 그래서 그 방해석이 염산에 산성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성비를 맞아서 많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 석회암이 이제 석회석. 석회암의 80~90%가 이제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회석이 저 방해석이에요. 방해석. 방해석 기억나시죠? 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을 우리가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데 석회석, 방해석, 석회암 뭐 다 성분 똑같습니다. 뭐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회암이 시멘트의 원료로 쓰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고요. 이거는 맨날 시험 나와요. 아시겠죠? 석회암이 저기 시멘트의 원료로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특히 그리고 석회석이 우리나라 광물자원 중에서 매장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어디에 많은지도 외워두셔야 돼요. 어디에 많냐면 강원도에 많아요.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석회암 시멘트 원료로 쓰이고 매장량 제일 많고 어디에 많다? 강원도에 많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남은 이거 기억나시죠? 셰일이 광역변성작용 살짝 받으면 전파나무로 되잖아요. 얘가 판으로 쪼개지는 성질이 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얇게 생겼는데 지붕으로 많이 씁니다. 지붕으로. 전파남이 영어로 슬레이트여서 어떤 책에는 슬레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냥 요거 말고 바로 요거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석회암이 이제 뭐 시멘트 원료라는 거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맨날 시험 나오니까 대리암, 화강암, 현무암이 당연스럽게도 건축 자재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대리암은 또 예쁘기 때문에 장식재랑 조각품으로도 쓰이는데 선생님 그럼 화강암이랑 현무암은 조각상으로 안 쓰이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당연히 쓰일 것 같으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건 안 물어보니까 시험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파남이 지붕으로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자원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토양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뭐 식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그죠?
뭐 빗물이 또 스며들 수 있게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요것만 알아두세요. 토양도 자원이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럼 자원이 어디에 맞느냐? 석회암이랑 석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회암, 석탄 둘 다 강원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꼭꼭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다다음 시간 정도에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석회암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누충군이라고 합니다. 조선누충군. 자,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 석탄이 많이 나오는 곳을 평안누충군이라고요. 평안누충군. 이거 미리 외워두면 좀 좋고요. 이 조선누충군이요. 고생대 해성층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생대 때 해성층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퇴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육지라고 하면 이제 호수나 강 같은 거 육지 위에 있잖아요. 호수나 강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육성층이라고 하는데 석탄은 당연히 식물들이 죽어서 생긴 거니까 육성층에서 생긴 거고 석회암은 그 바다에 살았던 뭐 산호나 조개,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죽어서 생긴 거니까 해성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둘 다 특징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우리나라 한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라색이 석회암이 우리 한반도에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지금 보면은 북한에는 막 엄청 많은데 남한에 보면은 지금 여기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석회암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석탄도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내용이 별거 없고요. 자, 그럼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고 또는 뭐 문제 풀면서 암기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다 푸셨죠? 풀어보세요. 한번 안 푸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림과 하나는 광물 자원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이다 했는데, 자, 구리랑 유리컵, 전선이랑 유리컵이 있습니다. 구리 전선이랑. 기억번, 가해구리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금속 광물 자원은 다시 재련을 하면 재활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이거 다시 녹여갖고 다시 구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니은번, 나의 원료 광물에 석영이 포함된다. 유리컵, 유리 만들 때 석영 쓰인다고 했습니다. 디귿번, 가와 나의 원료 광물은 모두 금속 광물 아니고 나는 비금속 광물입니다. 정답 3번. 알아두세요. 참고로 가끔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근데 규소는 금속 원소기도 하고 비금속 원소기도 하고 둘 다 특징을 다 같이 갖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화학 얘기고요. 지구과학에서는 금속이 아닌 거는 그냥 비금속 광물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은 여러 광물 자원을 A와 B로 분류를 했는데 A와 B가 금속 광물 자원이랑 비금속 광물 자원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딱 봐도 구리랑 히토류 이거 뭡니까? 금속이죠. 그 다음에 흑연이랑 활석 비금속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A는 비금속 광물 자원 아니고요. 니은번 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재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 자원에서 재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두들기고 이거를 재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련이라는 건 화학적인 작용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금속 광물 자원에서 재련이 쓰이는 거고요. 이게 주로라는 얘기가 들어간 이유가 만약에 이 주로가 없었으면은 이제 애매할 수 있잖아요. 비금속 중에서도 재련이 간혹 가다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말. 디귿번 히토류는 첨단 산업에 이용된다고 쌤이 굉장히 강조를 했죠. 정답 2번. 첨단 산업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저기 항공 우주 뭐 요런데 많이 쓰인다는 거. 자, 볼까요? 활석, 망가니즈 단괴, 황동석 이렇게 나왔고요. 황동석이 구리의 원석이라는 거 외워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번, 가는 변성광상에서 산출된다. 활석이 변성광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니은번, 나는 태평양 심해저에서 발견된다. 이거 망가니즈 단계가 태평양 심해저에서 발견된다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망가니즈 단계 한 번 더 나올 건데 꼭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그리고 망가니즈 단계가 또 알아놔야 될 게 동해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없고요. 태평양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는 거 미리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디귿번, 다에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 거쳐야 되죠. 정답 5번입니다. 황동석에서
재련하면 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구리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광상, 활성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흑연.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활석이랑 흑연이 변성광상인 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흑연이고 이거 도자기네요. 그죠? 이거 연필 샤프심으로. 샤프심. 기억번, 가의 흑연은 화성광산에서 산출된다. 아니죠. 흑연 어디? 변성광상이라고 했죠. 니은번, 나의 고령토는 비금속 광물자원 맞습니다. 디귿번, 요거 두 개 재련 과정을 통해 얻지 않아요. 재련 과정을 통해 얻지 않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연이랑 고령토 둘 다 뭐 부숴갖고 얻긴 하는데 부수는 것만으로 재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공 이런 단어를 써야지 재련이란 거 화학적인 작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일한 배율의 편광현미경 나왔네요. 또 오랜만에 관찰한 암석 A와 B의 박편 모습을 A와 B 중 한 암석을 나타낸 이용한 예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A와 B가 현무암이랑 화강암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가 입자 크기가 큽니까? 화강암이 입자 크기가 커요. 그래서 A가 화강암, B가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요거 보니까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작은 조각상이래. 이거 돌하르방 뭐예요? 현무암. 참고로 화강암으로 돌하르방 만든 사례도 있긴 해요. 그래서 돌하르방이 무조건 현무암은 아니지만 여기 입자 크기가 작고 색이 어둡다고 했으니까 현무암이겠죠? 기억번 A는 현무암 아닙니다. 니은번 나는 B를 이용한 예 맞고요. 디귿번 A, B는 건축자재로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4번. 요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틀린 걸로 알아요. 건축자재로는 화강암 많이 쓰이고 현무암은 안 쓰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돌멩이들은 건축자재로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보니까 또 방해석, 적철석, 석영이네요. 볼까요? 가는 이게 이제 보니까 뭔지 알아요. 그냥 각각이라고 했네요.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죠? 방해석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각각이란 말 없어도 요거 그림만 보고도 여러분들 방해석인 거 아셔야 돼요. 다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그림만 보고도 석영인 거 아셔야 됩니다. 육각형 기둥 모양이면은 석영이고요. 약간 비스듬한 육면체면은 방해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림만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적철석은 그림만 보고는 알 수는 없고요. 기억번, 가는 탄산형 광물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방해석은 탄산형 광물. 화학식도 외우두라고 했었죠? CaCO3. 자, 니은번, 나는 비금속 광물 자원 아니에요. 적철석은 금속이죠. 디귿, 다는 석영은 유리의 원료로 이용되고 유리하고 하나 더 알아두라고 했었죠? 뭐였죠? 저거 반도체. 반도체도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석회암 뭐 비슷한 말이고요. 용도별 비율을 나타낸 건데 보니까 시멘트용으로 가장 많이 쓰였죠. 시멘트용 말고 이제 제철용이라던가 화학용으로도 쓰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시멘트로 쓰였고요. 우리나라의 석회석 분포 어디라고 했었죠? 강원도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랑 저기 충북에서 약간 오른쪽 단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런 데 말고도 이렇게 일부 나오는 데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기억번, 석회석, 광물자원 뭐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금속 광물자원이죠. 비금속 광물자원. 니은번, 2018년에는 시멘트용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이거 2018년의 생산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주로 고생대 퇴적 등에서 산출된다. 이거 알아놔요. 정답 5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석회암은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주로 고생대 퇴적층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 조선노충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평안노충군에서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조선노충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미리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의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의 수요량, 지역별 생산량 요거 두 개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번 자원의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철광석이랑 무연탄 중에서요. 철광석의 이제 수요량이랑 생산량의 차이를 한번 보면 수요량은 한 여기 70에서 80 사이니까 한 7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얼마죠? 한 0.4 정도 되죠? 그러니까 75 빼기 0.4고요. 무연탄은 얼마입니까? 무연탄은
지금 저 수요량이 한 10 정도 되고 생산량이 한 1.2 정도 되니까 요게 더 큰 게 맞죠. 이렇게 요런 문제는 이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그죠? 니은번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 중에서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거 있죠. 뭐예요? 고령토. 고령토 저기 풍화 잔류 광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연탄은 여러분들 그 석탄, 그죠? 석탄을 무연탄이라고 하는데 석탄의 일종이에요. 무연탄이. 무연탄은 저거죠. 유기적 퇴적암으로 만들어진 그 암석입니다. 그죠? 철광석은 이제 저 화성광상에서 나오는데 침전광상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니은번 퇴적광상에서 산출된 광물 자원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이네. 그럼 디귿번 강원도의 자원 생산량은 금속 광물이 비금속 광물보다 많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석회석, 뭐 석회암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디귿번 틀린 말이죠. 석회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디귿번은 암기로 푸는 거예요. 암기. 그러니까 석회암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요런 문제 또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그림은 언어에 조사한 우리나라 광물 자원을 A와 B로 구분하여 각각의 총 매장량에 대한 해당 광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금속 광물이랑 비금속 광물 자원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철이랑 히토류랑 납이랑 아연 이런 것들 다 금속 얘기고요. 석회석, 규석, 장석 뭐 이런 것들 다 비금속입니다. 그죠? 규석이 저기 석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규석, 뭐 규사, 석영, 규자 들어가면 다 비슷한 겁니다. 기억번 A는 주로 재련 과정을 거쳐 이용된다. 비금속은 주로 재련 안 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거의 안 해요. 니은번 내장량은 철보다 규석이 많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죠. 철은 이렇게 요 정도 되고 규석은 이만큼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철이 매장량이 많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뭘 보셔야 돼요? 총 매장량을 보셔야죠. 총 매장량. 그죠? 총 매장량은 뭐가 많아요? 지금 요거는 12.54 곱하기 10의 7승. 이거는 1730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지금 이게 100배 이상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게 둘 다 비율이 똑같이 40%라고 하더라도 양은 얘가 1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규석 몇 %예요? 규석이 뭐 20%도 안 되죠. 한 18% 되는 것 같아요. 철은 얼마예요? 철은 한 38%?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 퍼센트만 보고 철이 많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가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맘먹으려면은 얘가 만약에 18%였으면은 얘는 거의 막 0.18%보다 미치어야지 이렇게 똑같아질 텐데 얘가 38%라고 해도 얘가 18%면 100배 이상의 양을 갖고 있으니까 1800%의 얘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매장량은 철보다 규석이 많은 게 맞습니다. 요 니은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결론. 만약에 비율이 뭐가 높냐고 물어봤으면 철이 맞다. 근데 지금 뭘 물어봤다? 량 자체,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총 매장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틀리지 마세요. 쉬운 문제니까. 디귿번 히토류는 전자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용된다는 거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요건 뭔가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의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의 생산량을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금속 광물 자원이 하여튼 엄청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고 그 중에서도 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석회석, 강원도 석회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됐죠? 자, 기억번 생산량은 금속 광물 자원이 비금속 광물 자원보다 적어요. 맞죠? 니은번 석회석의 생산량은 100만 톤 이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비금속 광물 자원이 총 한 뭐 9,600만 톤 조금 안 되네. 뭐 9,600만이라고 해봅시다. 9,600만 톤의 석회석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94% 차지하죠? 그죠? 그러면은 100만 톤보다 많겠네요. 그죠? 이런 거 약간 자료 해석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디귿번 비금속 광물 자원은 퇴적광상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비금속 광물 자원 석회석이죠.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가장 많은 게 석회석이에요. 근데 그 석회석 자체가 비금속 광물 자원이기 때문에 퇴적광상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꼭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가는 흑연이랑 고룡토 나타낸 건데, 볼까요? 기억번 가는 화성광상이 아니고 변성광상이라고 쌤이 계속 강조했고요. 니은번 나는 고룡토니까 도자기 원료 맞고, 디귿번 가와나는 비금속 광물 자원 맞아요. 정답 4번. 너무 쉬워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1번 문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X축이랑 Y축 잘 보셔야 됩니다. 낚이시면 안 되고요. 자, 이 기간 동안 석회석의 연간 전체 생산량은 감소했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석회석의 용도별 생산량을 나타낸 건데, 전체 생산량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당연스럽게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석회석은 시멘트용으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디귿번 석회석은 비금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느 우리나라의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 고룡토, 석회석. 자, 이거 뭐죠? 비금속이 지겹다. 그죠?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철, 텅스텐, 히토류, 납 이런 거 전부 다 금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텅스텐 나왔네? 하면은 텅스텐에 대한 걸 사실 외워두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아시겠죠? 텅스텐. 텅스텐이 금속 광물 자원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기억번. 가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아닙니다. 니은번 매장량은 규석이 철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아까도 나왔었죠. 자, 지금 보면은 규석이 18.1%고요 철이 35%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철이 더 많긴 해요. 자, 근데 뭘 체크하라고 했죠? 쌤이 아까 강조할 때 총 매장량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총 매장량.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금속 광물 자원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기보다 금속 광물 자원보다 훨씬 더 비금속 광물 자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광물 자원도 거의 없어요. 많이 없는데 막 그냥 엄청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갖고 이렇게, 네? 뭐 100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선진국처럼 됐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헬조선이니 뭐니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좋은 나라입니다. 뭐 아무튼 잡소리였고요. 이게 금속 광물 자원이 1억 2,800만 톤인데 비금속 광물 자원은 166억이잖아요. 아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3%, 이게 18.1%인데 얘가 100배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장량은 철번하는 규석이 많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됐죠? 디귿번 히토류는 첨단 전자산업에 사용된다. 이거 암기고, 그죠? 4번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린 가나다는 광물 자원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이다. 지금 뭐 도자기, 캔, 철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억번 가를 만드는데 고룡토 이용되는 거 이제 지겨워요. 그죠? 니은번 나의 원료 광물은, 자, 이거 원료 광물 뭡니까? 기억나세요? 보크사이트요. 알아두셔야 돼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결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서 알루미늄 산화물로도 불립니다. 풍화잔류광상. 맞는 말이네요. 그죠? 이거 복습 한번 할까요? 정장석, 그러니까 사장석이 풍화돼서도 보크사이트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정장석이거든요. 자, 정장석이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 했었죠? 고룡토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룡토가 또 화학적 풍화를 계속 받으면 보크사이트 된다고 했었습니다. 보크사이트. 요거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풍화잔류광상 알아두시고. 그 다음 디귿번 철근의 금속은 원료 광물의 재련, 당연히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 광물이 뭔지도 외우셔야죠. 적철석이에요. 그리고 적철석의 화학식 뭐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시멘트랑 도자기네요. 여러분들은 시멘트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석회암이, 도자기라는 용어를 보자마자 고룡토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기억번 비금속 광물 자원. 이게 뭐지? 잠깐만. 가와나에서 사용된 원료 광물의 공통점. 이렇게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기억번 비금속 광물 자원. 둘 다 비금속 맞고요.
재련 아니에요. 재련은 안 씁니다. 비금속에 거의. 디귿번 변성광상에서 주로 산출된다 했는데 아니죠. 어디서 산출됩니까? 퇴적광상에서 산출이 됩니다. 둘 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어느 해 주요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 광물 자원이랑 비금속 광물 자원 A, B로 나타낸 건데 철이랑 히토류 이거 금속이고요. 자, B 석회석 고령토 비금속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똑같은 문제 나오죠. 석회석 고령토 히토류 맨날 똑같은 거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뭐 운모나 장석, 뭐 몰리브덴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그때 가서 외우시라고요. 추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던 것만 일단 나오기 때문에. 자, 기억번 A는 금속광물 자원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주로 자, B가 저기 비금속 광물 자원이죠. 퇴적광상에서 비금속 광물 자원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석회석, 고령토, 뭐 석영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다 저 퇴적광상 뭐 가끔 화성광상에서 산출되기도 하네요. 석영 같은 건. 근데 대부분은 저기 석회석이 또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퇴적광장에서 산출이 됩니다. 디귿번 매장량은 이거 또 물어보고 있네. 그죠? 되게 좋아하네요. 매장량. 히토류가 석회석보다 많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히토류의 매장량이 26인데 석회석의 매장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히토류는 희귀한 거잖아요. 희귀한 거. 그죠? 석회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틀린 말.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이거 저 수능에 그때 나왔을 때 디귿번 의외로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히토류가 왜 히토류예요? 희귀하니까 히토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요. 풀어볼게요. 그린 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 생산량을 나와 다는 고령토와 석회석 생산량을 나타낸 거고요. A와 B가 금속, 비금속 중 하나래요. 일단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도 요게 A가 비금속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금속 광물 자원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금속 광물 자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뭐다? 석회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기억번. A는 주로 재련 과정 아니죠. 비금속은 주로 재련 과정 안 합니다. 니은번 고령토는 B에 해당된다. 고령토는 비금속이기니까 A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자, 디귿번 석회석은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뭐 당연한 말이고 뭐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A랑 B가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 사실 외우면 좋고요. 비금속이 우리나라에서도 많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지금 고령토랑 석회석 매장량 한번 합해볼래요? 얼마죠? 거의 뭐 만에 가깝죠. 그죠? 예? 만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지금 A가 합한 게 거의 만에 가깝게 나와 있는데 B는 1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둘 합한 게 A라고 봐야지 타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가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쌤 말은 우리나라에서 금속 광물 자원보다 비금속 광물 자원이 더 많이 산출된다는 거 암기해 두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내용 별거 없었죠. 별거 없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요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